자, 도중에 좀 끊겼죠?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 상호 주관적 세계가 뭐냐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의 주체성을 호혜적으로 인정하자. 호혜가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죠?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거.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거니까 서로 주체성을 서로 혜택을 주고받자. 인정하자. 상호 주관적 세계다. 그러면 상호 주관적 세계가 앞에서 말했던 상호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상호 인정하자는 거야. 노예와 주인이 인정하자. 그러면 갈등이 해소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앞에서 말씀드렸고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문단 봅시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정리하자면 뭐가 될까요? 세 번째 문단은 노예 변증법이 되겠죠. 노예 변증법. 자, 노예 변증법을 통해 본 노예 변증법을 통해 본 투쟁의 과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이죠. 자, 깨끗이 정리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죠. 이게 원래 비문학 수업은 쓰고 주고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계속 보죠. 깨끗하게. 자, 인정투쟁의 끝은 주인 노예 관계 역전이 아니라 그랬어요. 역전이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예가 주인을 이겼다고 해서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다시 또 복수하다 보면 끝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이 아니라 이런 부정어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뭐 아니라 어디에도 노예가 없는 상태, 즉 모두가 주인이 되는 상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죠? 모두가 주인, everybody, 모두가 주인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죠? 아까 앞에서 말했던 상호 인정이죠. 상호 인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투쟁의 결과입니다. 자, 상호 인정. 우리 이거 몇 번의 문제 나옵니까? 27번 문제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27번 문제에서 우리가 풀 때 가장 결정적 계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서로 역전이 아니라 서로 모두가 주인이 되는 셈이다. 역전 아니라 그랬죠? 그럼 이제 답이 아마 눈에 쉽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부정어를 잘 보라고. 부정어를. 자, 다음 서로가 서로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상호 인정이 인정투쟁의 끝이다. 해겔은 이를 특수성과 보편성의 대립 및 통일 과정으로 논증해 나간다. 인정투쟁의 변증법은 서로를 자유로운 존재로 상호 인정하고 타자 속에서 했던 겁니다. 이거 좀 지우도록 할게요. 상호 인정하고 타자 속에서 자신에 대한 암과 발전을 절대적으로 이루는 보편적 자기의식에 도달할 때까지 된다. 그럼 이 보편적 자기의식의 결국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뜻이 뭐가 됩니까? 자, 보세요. 상호 인정이 투쟁의 끝이다. 보편적 자기의식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보편적 자기의식이 바로 상호 인정이라고요. 이렇게 대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체도 되겠죠. 이렇게 비문학은 인문적이고 철학적인 거는요. 반드시 어려운 말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글을 잘 읽는 독해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상호 인정의 실현은 투쟁하는 대립자를 중 하나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다. 개별성도 아니고 특수성도 아니다. 즉 노예의 개별성, 노예의 특수성을 부각시킨 게 아니니까 셈을 쳐야 되겠죠. 부정어니까요. 그죠? 아니라 서로가 타자를 통해 자신의 암과 자유와 자기의식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상호 인정은 내가 나 자신의 특성을 지양. 자, 보세요. 지양이라는 뜻이 뭐죠? 양자가 그칠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모든 것이 발전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끝난다. 나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특성을 지양하고 타인 속에서 자신을 직관함으로써 그리고 타인 또한 자신의 특수성을 특수성을 끊어라. 타인 속에서 자신을 직관함으로써 보편성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뭐죠? 바로 보편성을 추구하라. 그래서
이 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즉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즉부터 이제 앞에 내용을 다 요약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자신의 특수성과 타인의 특수성의 대립을 해소하여 보편성과 보편적 자기의식을 창출하고 자유로운 인간들의 상호융합과 통일이 달성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여기서 보세요. 자신의 특수성, 타인의 특수성을 해소하라고. 그건 뭐죠? 보편성, 그리고 보편적 자기의식을 창출하라고. 자, 그러면 서로 대립되겠죠. 그래서 서로 뭐죠? 상호융합하고 통일하세요. 앞에 우리 했던 말을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특수성과 자신의 특수성과 타인의 특수성을 대립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몇 번 문제죠? 바로 29번 문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문제는 이렇게 항상 문제에 출제된다. 자, 이게 바로 뭐죠? 인정투쟁의 목적이죠. 이게 목적입니다. 이 부분이 목적이고. 지금 자, 이렇게 하면 항상 우리가 인문적인 거는 제일 끝에 어떻게 끝난다 그랬습니까? 의의로 끝난다 그랬죠. 의의로. 이렇게 하면 이러한 인정투쟁의 구조는 인간들의 관계와 개인의 자유와 보편적 자유를 통합하는 사회 질서, 삶의 구조 전체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전 사회 전체로 확장된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의가 되는 거죠. 목적과 의의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얘는 네 번째는 인정투쟁의 목적과 의의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내용은 여러분들 4개 문단이니까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글이 문제 보기가 또 만만치 않아요. 오,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쫙 보시면은 다음 중 또 보충 자료가 또 많습니다. 보세요. 또 보충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에 비해서 지문 개수에 비해서 지문 양은 많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계속 보죠. 자기의식의 고양계기. 자기의식이 고양, 제가 고양을 뭐라 그랬죠? 높이 쳐들다, 고양, 높이 올라가다 이 말이죠. 자, 의식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바로 금욕주의와 회의주의와 불행한 의식이라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보면 되겠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금욕주의가 있는데요. 금욕주의라는 게 뭐냐면 자, 지금 노예와 주인의 금욕주의입니다. 보세요. 노예가 자신의 자립성을 각인하며 관계의 변화를 시도하지만 인정이 뭐라 그랬죠? 너를 인정할게. 너를 이제 자유인으로 인정할게. 이게 좌절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립성을 부인하는 의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즉, 내가 무슨 노예가 무슨 자유야. 당연히 노예는 주인 곁에 있는 게 그게 행복한 거지. 이게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부인해버려요. 이때 노예는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끊고 자기 내면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금욕주의. 즉, 이때 금욕이라는 것은 나는 이제 자유를 꿈꾸지 않을 거야. 나는 당연히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일을 해야 돼. 하고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금욕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자, 그러다가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회의주의로 넘어갑니다. 우리 회의주의가 뭐죠? 회의가 의심하다 이 말이죠. 회의주의는 다양한 삶의 현상에서 직면하여 이를 부정하는 활동이므로 내면의 자유와 자기의식이 정립되는 단계입니다. 이제부터 뭐죠? 이제 부정하는 거야. 내가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나 사람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좋아, 나는 그렇다 쳐. 그럼 우리 자식은 또 그 밑에 자식은 또 그 밑에 자식은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싫어.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회의주의입니다. 그죠? 회의주의였다가 자,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노예는 내면의 자유로 다가가려 하지만 외적 현실과의 구별을 부정하는 가운데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자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부정해. 그러다가 나 힘이 없잖아. 어떡하라고 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노예 중에서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겠죠. 자, 불행한 의식은 금욕주의와 회의주의라는 계기가 대립항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 이게 막 서로 싸웁니다. 대립항 막 싸워. 금욕할까? 아니야. 부정. 금욕주의는 부정하는 거고
금요주의는 모든 걸 포기하는 거고 회의주의는 뭐죠? 그래도 이상한 거 아내가 항상 부정하는 거죠. 이게 서로 막 대립해. 계속 싸우다가 드러나는 것으로 이 사항을 지향하고자 한다. 지향, 끊고 싶어. 내가 언제까지 노예로 살 것이냐. 이걸 끊고 싶다고. 노예는 이러한 자기의식의 세계, 이렇게 지향하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 생활 싫어! 하고 이제 딱 지향하겠다는 게 바로 뭐죠? 불행한 의식이 되겠죠. 이러한 자기의식의 세 계기를 거치면서 애초에 주인이 지녔던 자기의식과 동등한 자기의식에 도달하게 된다. 바로 이게 뭐죠? 바로 아까 말했던 상호인정이 되는 거죠. 상호인정이 아까 호혜적 인식 단계라고 그랬죠. 같은 말로 호혜적 뭐죠? 인정이라고 그랬죠. 이런 단계를 거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호인정 단계로 나가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얘기네요. 그럼 뭐 변증법적 관계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 26번 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지문이 하나 남았는데 지문이 좀 길죠. 자 26번. 자료 A를 참고하여 윗글의 인정투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답을 좀 가볍게 좀 풀어드릴게요. 세 계기를 거쳤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호혜적 인정을 합니다. 호혜적 인정이 뭐라고 그랬다? 아까 제가 상호 인정이라고 그랬죠. 이게 가장 적절한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B. 자, 주인과 노예 변증법의 예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그죠? 이런 가볍게 볼게요. 보시면은 자, 주인이 있어. 주인은 제멋대로이고 기생적인 지주 계급이었습니다. 노예는 일을 하긴 하나 정치적으로 무력한 시민 계층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인 노예 관계는 혁명 중에 노예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르주아지에 의해서 재정이 됩니다. 혁명 후, 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혁명이 일어났겠죠? 일어나서 뭐가 됩니까? 서로 상호 인정 관계로 됩니다. 주인 노예 변증법 이해잖아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예를 들었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27번 문제에 대한 근거를 아까 앞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제가 필기해 드렸죠. 윗글과 자료 A를 바탕으로 자료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자, 아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모두가 주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역전시키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우리 앞에 근거를 잘 찾았죠. 이거 네 번째 문단에 나오는 말이죠. 네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나오죠. 자, 우리 확인했던 거 가볍게 풀어볼게요. 자, 다음 또 지문이 봐봐. 또 나와요. 또. 와우. 또. 자, 볼게요. 헤겔의 인정투쟁 개념은 호네트에 의해 다시 확장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말 속에서 호네트와 헤겔은 서로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확정되어 갔으니까. 그죠? 자, 보세요. 정체성을 인정한다. 이게 바로 공통점 아닙니까? 아까 인정투쟁과 비슷한 얘기죠. 투쟁이 인정관계의 장애나 손상, 인격에 대한 모욕에서 비롯하는 데 주목한다. 자, 그러니까 뭐죠? 인정관계의 장애나 손상, 모욕에서부터 이제 비롯합니다.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노예가 이제 주인이 노예한테 모욕을 주면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인간은 정서적인 존재로 권리의 담지자로. 아니,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 담지자가 뭡니까? 어떤 생명이나 이념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담지자는요, 생명이나 이념을 지키려는 사람을 얘기하래요. 그러니까 뭔가 꼭 지키려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구성으로 인정받을 때 자기 실현에 도달할 수 있다. 보세요. 이렇게 인정받을 때 바로 자기 실현. 바로 인정투쟁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게 인정투쟁이죠. 같죠? 자, 인정을 통해 긍정적 자기관계에 도달하지 못한 개인은 그죠? 삶 전체에 대한 위협을 느낍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좋은 삶을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호네트가 바로 자신의 좋은 삶을 위해 투쟁에 나가자. 이게 바로 뭐죠? 인정을 둘러싼 투쟁.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인정투쟁이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 그런 데가 나와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호네트는 내가 나 자신을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를 의미하는 와라는 relation의 self라는 개념을 아울러 언급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이거죠. 호네트는 인간의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확인을 핵심으로 하는 상호 주관적 관계 의존을 한다고 가정하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relation to self가 되겠죠. 그것이 타자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결정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이 타자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까 공통점도 해당되겠죠. 우리 첫 번째 문단, 우리 해겔의 첫 번째 문단, 8번째 줄에 나옵니다만은 타자에 인정받는 게 바로 인정투쟁이라고 했잖아요. 이도 마찬가지네. 타자에게 인정받는 거, 네,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28번. 윗글, 가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해겔과 공동통이 뭡니까? 해겔과 호네트의 공통된 결론은요. 다 인정투쟁을 통해서 자기를 가치를 찾는 거고 다음에 또 뭐죠? 타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인정투쟁과 타자가 제일 중요하니 여기서 뭐가 됩니까? 바로 자기의 존재, 자기는 그죠? 타자를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투쟁하는데 내가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타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타인을 통해 존재를 확인한다. 이게 맞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자, 또 뭐 쉬운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문제가 와우 대단하죠. 자, 지금 옳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자, 지문 분석이 아주 많아요. 자, 지문 분석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좀 지문을 하나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빨리 풀도록 할게요. 자, 앞에 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신의 좋은 삶을 위해 자기 의식적 존재를 깨닫고 타인을 인정을 거부하며 스스로 거부하며 특수성을 지닌 개별적 존재라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왜 나옵니까? 타인을 인정을 하고 특수성과 개별성 아니라 그랬죠. 그죠?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이게 좀 쉬운 문제였죠. 미리 아까 제가 앞에 29번 문제에 대한 근거를 미리 아까 빨간색으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쉽게 답을 찾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 한 글을 읽어봤는데 글 하나가 내용이 너무 길었어요. 자, 우리 이제 다음 글을 좀 같이 바로 이어가도록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글의 지문은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지문을 분석하는 것 위주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도감을 좀 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글은 우리 앞에 있는 글보다 좀 쉬운 글이었죠. 그래서 충분히 제가 정리한 거 위주로 봐도 충분히 답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목이 특허권과 바로 영업비밀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면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세모를 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보세요. 특허권입니다. 특허권이란 우리 특허권 알고 있잖아요. 해당 정보의 소유자 이외에는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자, 개념이 나왔으니까 글의 설명 방법은 정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뭐죠? 어떤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바로 특허권이 되겠죠. 자, 우리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특허권은 해당 정보로 특허를 초래한 후 특허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획득하면 특허법에 의해 해당 정보의 소유자만이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자, 봅니다. 출원한 날로부터 20년 동안 배타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게 효력 시기가 되겠죠. 그럼 몇 년이라고요? 20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럼 20년 지나면 특허권이 이제 발효가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특징이죠. 자, 그러나가 나오네요. 그러나가 나오네요. 특허 출원 후 18개월이 경과하면, 자, 특허 출원 후 18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자, 이것도 또 하나 문제가 되겠죠. 그 내용이 모두 다 공개가 돼요.
공개가 돼. 왜 공개하냐 그러면 이는 정신적 창작물을 공개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한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아니 18개월 동안 그러면 공개하면 나는 특허를 못 받잖아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20년 동안 독점적입니다. 하지만 18개 딱 출원한다면 18개월부터는 모든 그게 다 공개가 돼요. 공개가 되면 19개월부터 20년 동안은 그 누구도 똑같이 만들면 안 돼. 물론 못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들면 안 돼. 그럼 뭐야? 20년이 지나면 그때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걸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만들 수 있게끔 뭐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개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보호해주고 그럼 20년 동안 다른 사람이 열심히 그걸 따라 막 뺏겨야 돼. 막 뺏기고 막 새롭게 막 만들어 준비한 다음에 20년 1일부터는 이제 뭐예요? 나도 만들었다 하고 탁 해내는 거죠. 보통 의학이 그렇죠. 의학. 우리 봅시다. 약을 어떤 미국의 회사가 약을 만들었어요. 이 약이 독점적이야. 20년 동안 못해. 예를 들면 에이즈 치료약을 만든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에이즈 치료약을 만들었으면 20년 동안 이 회사 약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러고 나면 우리 70억 인구가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만든 사람은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20년 동안 인정하고 20년 1일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 써라. 그래서 미리 자료를 미리 공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만들어 봐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특허권의 개념과 효력이 나오죠. 자, 첫 번째 문단은 특허권의 개념과 효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이게 일종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회사는 어차피 이거는 아무도 못 만들 거야. 나 이거 1000년 만년 나 혼자 해먹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그럼 괜히 특허권을 냈다가 20년 지나면 남들이 만들어버리면 물론 20년 동안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난 평생 먹고 싶은데 나는 이거 영원히 나만 알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보세요. 코카콜라 보세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 그 경우입니다. 코카콜라는 만약에 특허권을 해버리면 20년 뒤에는 그 코카콜라 모든 그 비법을 알려줘야 돼. 그러면 그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평생 해먹을 거야. 나 100년, 200년 계속 해먹을 거야. 이런다면 그럼 펩시가 못 따라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특허권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특허권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글의 제목 영업 비밀이 있겠죠. 그래서 특허권의 단점을 이제 한 게 바로 영업 비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영업 비밀이 나오게 됩니다. 영업 비밀을 보도록 하죠. 자, 특허권은요. 자, 특허권은 나중에 동일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획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20년 안에입니다. 20년 안에 다른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행사할 수 있죠. 그 다른 사람 절대 못 쓰는 겁니다. 20년 안에는. 이것도 20년 안에 되겠죠. 자, 다음에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법이 보호하는 기간 동안 발명에 투자한 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기간 동안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만약 제3자가 해당 특허를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거 내가 만들었는데 얘보다 그럼 네가 증거 내봐. 네가 무효임을 네가 증거를 내. 못하면 특허권은 영원히 인정받는 거죠. 그죠? 옛날 그랬죠. 옛날 TV는 전화기 특허 벨가 그리고 한 4시간, 2시간 차이로 누군가가 TV였습니까? 전화였습니까? TV를 먼저 만들었는데 2시간 차이로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특허를 못 냈죠. 근데 원래 그 2시간 그 뒤에 온 사람이 원래 먼저 만들었지만은 근데 그 2시간 때문에 그 차가 그 배편이 막히는 바람에 그때 영국에서 특허를 신청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영국에 오기 쉬웠는데 그 사람은 오기 힘들었어. 배가 좀 연착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특허를 놓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 법원에서 인정 안 해줘. 왜? 네가 억울해? 그럼 네가 먼저 일단 증거 대봐. 솔직히 그때는 뭐 캠코더가 있을 때 미를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무효임을 입증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먼저 특허를 낸 사람 무조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하지만 보세요. 하지만 특허권은 특허법에 따라 선행기술조사와 같은 특허청의 실체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획득 절차가 또 대신 까다롭겠죠. 그래서 획득 절차가 번거롭고, 자, 첫 번째 단점이죠. 자, 우리 이렇게 글을 정리하는 것도 의미 있죠. 하면 특허권을 획득,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그죠? 자, 다음에 또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경쟁사에도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 아까 18개월 이후에 공개된다 그랬죠? 이런 단점이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허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업비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영업비밀이 왜 나옵니까? 이런 단점들 때문에 영업비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특허권의 단점이라 할 수도 있죠. 근데 동시에 뭐가 된 겁니까? 영업비밀의 배경이 되겠죠. 영업비밀 탄생 배경. 영업비밀의 탄생 배경이랄까요? 이유가 바로 배경이죠. 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해 볼게요. 정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특허권의 장점과 단점이 되겠죠. 물론 특허권의 장단점이 됩니다만은 요약 정리하자면, 하지만 이 단점은 결국은 영업비밀의 탄생 배경이기도 하겠죠. 그럼 영업비밀은 당연히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보세요.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우리가 영업비밀 제가 세 번 칠게요. 영업비밀이란, 자 보세요. 영업비밀보호법상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을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게 개념이네. 그러면 영업비밀은 이런 데 보세요. 당연히 물건만 되는 게 아니라 생산 방법이라든가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의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도 다 포함돼. 일단 영업비밀이야. 물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물건을 잘 파는 것도 중요하죠. 그 영업비밀, 기술도 영업비밀이 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야. 다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업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 보유한 제조 공정, 방법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기업, 기본 계획 등도 포함된다. 이게 다 사례가 되겠죠. 종류가 되겠죠. 그죠? 자, 이 고객 리스트가 우리 두 번째,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고객 리스트가 우리 두 번째 문제 보기에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두 번째 문제 보기를 보시면은 31번 문제 보기에 나오죠. 얘는 31번 문제 보기에 해당된다. 31번 문제 보기에 고객 리스트가 나오니까 결국은 그런 영업 비밀이 되겠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종류가, 이게 사례라기보다는 종류가 더 낫겠죠. 종류. 영업 비밀의 종류가 좀 더 낫겠죠. 그죠? 자, 다음에 영업 비밀을 보호는, 자, 해당 정보를 산업 스파이나 부당 스카우트 등을 통해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뭐죠? 바로 방법이죠. 바로 영업 비밀 보호 방법이죠. 영업 비밀 보호 방법이고, 그럼 자, 세 번째 문단 정리하자면 뭐가 될까요? 세 번째 문단은 바로 영업 비밀의 개념과 종류라 정리합시다. 영업 비밀의 개념과 종류.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단. 자, 속력을 좀 내볼게요, 여러분들. 네 번째 문단. 자, 그 다음 보세요. 해당 정보가 영업 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자, 세 개로 쪼개지죠. 하나가 뭐죠? 비공지성. 또 하나가 뭐죠? 경제적 유용성. 그죠? 또 하나가 뭡니까? 비밀 관리성. 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세 개를 이제 잘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자, 봅시다. 비공지성은요.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는 것으로 쉽게 조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 비공지가 뭐죠? 얘는 쉽게 조사할 수가 없어. 잘 알려지지 않은 거야. 이래야만이 영업비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업비밀로 결국 이거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바로 이게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떤 조건. 자, 조건. 이거 우리가 조건 할게요. 조건 1번, 조건 2번, 조건 3번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남들이 조사할 수 없어야 돼. 쉽게 조사되면 누가 비밀권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죠? 자,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유용성. 해당 정보가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가치 있는 게 영업비밀이죠. 무조건 영업비밀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신문 광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학원에서 만든 이 수업법은 아주 특별한 비법이 있다. 뭐 비법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 비법이라고 만약에 영업비밀권을 내세우면 그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죠? 없다는 거죠. 자, 다음에 비밀관리성이란 뭐냐면 비밀관리성은 해당 정보를 비밀이라고 고지하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접근자에게 비밀 준수의 의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정보가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죠? 노력을 통해서 비밀을 유지 관리되고 있다. 이게 있어야만이 영업 비밀권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모두 갖춰져야만이 영업 비밀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업 비밀. 자, 네 번째 문단은 영업 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세 가지가 나왔다는 건 문제화 될 수 있겠죠. 그럼 각각의 특징들 쉽게 조사되지 않는다. 다음에 자,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다음에 노력 많이 했다. 노력 많이 해서 비밀 유지했다. 이게 세 가지가 바로 이 단어를 찾는 키 포인트가 되겠죠. 자, 다음 봅시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영업 비밀은 해당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한 언제까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언제까지라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특허권은 20년밖에 안 됐죠. 얘는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게 남이 알지 못하는 한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이게 바로 언제까지가 바로 이제 세 번째 문장 풀 때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죠? 세 번째 문단 32번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게 32번 문제 풀 때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 하지만 제3자가 독자적으로 동일한 영업 비밀을 취득하게 된다면 해당 정보의 사용을 제한할 수가 없다. 이게 단점이야. 대신 만약에 다른 경쟁사가 이걸 알아버리면 1년이고 1개월이고 더 이상 독점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막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다음에 이는 제3자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분석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자, 비밀도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럼 특허권은요, 절대로 남이 그걸 똑같이 쓸 수 없어요. 이거 시장에서는. 근데 얘는요, 딱 보고 영업비밀이야? 알아보지 뭐. 뭐야? 뭐 간단하네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버리면 이건 안 돼. 법적으로 보호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죠? 비밀 유지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근로자 입장에서도요. 근로자가 개발한 정보를 소속 기업이 영업 비밀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비밀 유지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 이익에 침해된다 이겁니다. 근로자 이익에 저해돼요. 근로자. 예를 들면 어떤 삼성에서 핸드폰 만드는 기술을 했는데 어떤 근로자가 밤새면서 그걸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회사에 가가지고 과장님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그래 땡큐 너는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받는 일하는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이거 영업 비밀을 할 거야.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요 제가 만든 거니까 저한테 특허권을 인정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어디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어려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회사 나와서 본인이 회사를 차린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기술로.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단점이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영업 비밀의 장단점. 5번 문단. 5번 문단 뭐가 되는 겁니까? 영업 비밀의 장단점. 비밀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입니다. 오늘 좀 글이 좀 길죠, 여러분들. 첫 번째 글도 엄청 길었는데, 자, 두 번째 글도 하겠다는 저 욕심 때문에 조금 제가 좀 빠릅니다. 좀 속도감을 내도록 할게요. 최근 영업비밀의 보호법은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긴 하지만 비밀 관리성 수준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완화되어 개정되었다. 자, 보세요. 이제는 최근 영업비밀보호법은 자, 최근에는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기는 하지만 비밀 관리성 수준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완화되었다. 완화되었어요. 많이 완화되었다. 왜 그 완화된 거죠? 왜 완화되었죠? 자, 완화되었다는 게 바로 이제 우리 뒤에 몇 번 문제? 30번 문제. 정답 3번이 되겠 30번 문제 3번이 되겠죠? 자, 완화된 이유를 봅시다. 이는 실무상 해당 정보의 소유자가 비밀 관리에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 유지권은 비밀을 잘 유지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영업 비밀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손해 보자. 그러니까 그걸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돼. 이 정도까지 해줄게 하고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개정 완화 이유죠. 자, 이게 완화 이유 첫 번째가 되겠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죠? 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비밀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시설 등이 갖추기 어렵다는 점도 두 번째 이유죠. 그러니까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면 내가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개발해. 비밀 보호해 줄 테니까.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쭉 오면 또한이 나오니까 세 번째가 되겠죠.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정할수록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정보들을 증가시키거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렵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영업비밀을 많이 완화시켜주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6번 문단 뭐가 되겠습니까? 영업비밀보호법의 완화 이유. 영업비밀보호법의 완화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해주고 있지만 결국 뭐죠? 완화가 되어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문제는 제가 중간중간에 다 좀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오래 걸렸기 때문에 문제는 좀 바로 답 위주로 설명 좀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옳지 않는 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게 완화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더욱 완화가 되고 있으니까 정답은 3번. 가볍게 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정답은 자, 31번. 자, 옳지 않는 거죠. 옳지 않는 건데요. 가볍게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제일 여기 보면 정답은 2번인데요. 자, 2번인데 어렵지 않는 거죠. 얘는 고객 정보의 영업성 가치는 인정하였지만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고객 정보에 인정하였지만 고객 정보의 비밀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비밀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직원 모두에게 공유했습니다. 그러면 직원 모두에게 공유했으니까 뭐가 된 거죠? 비밀 관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얘는 비밀 관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않는 거니까 저 뭐죠? 비공개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비밀 관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아까 미리 좀 말씀드렸죠. 공통점을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이라 말했는데, 자, 얘는 기간이 있죠. 그죠? 얘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자, 니은이 기억에 비해 해당 정보의 소유자가 경제적 이득은 더 길죠. 왜냐하면 영업 비밀이 탄로나기 전까지